자, 이제 함수의 유제 4번 문제 중에 4-4번 문제를 먼저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은 선생님이 매번 설명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선생님이 설명을 많이 하는 편인데 4-4번에 보면은 x값의 범위의 폭이 이게 4고 이 y값의 범위의 폭은 5야. 그래서 이게 위아래로 길쭉한 이런 정의역과 공역을 가지고 있는 이런 함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x값의 범위가 -1부터 출발을 하고 3에서 끝나고요. 그 다음 y는 0에서 출발해서 y는 5에서 끝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함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지나면 함수긴 함수지 1대1이 아니어서 그러지. 근데 문제는 뭐였지?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요 부분에 대한 함수값이 공역 바깥쪽에 있으니까 얘네들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없으니까 그건 아예 함수가 아니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지나는 건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그 내가 지금 현재 함수식을 보니까 y는 -xk래.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 그럼 이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잘 들어봐. 이렇게 지나가면 더 안 돼. 이 부분에 대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최소한 이 점을 지나는 이 직선보단 위에 있어야 돼. 이 위를 지나가야 된다고. 조금이라도 작아지면 함수값에 공백이 생기게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그럼 또 이 부분에 대한 함수값이 없기 때문에 얘하고 얘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지나가줘야 함수값이 모두 존재하는 함수가 정의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안 되는 경우 발레 한번 볼까? 만약에 함수가 어떻게 지나가게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런 형태로 지나가게 되면 자, 얘 집어넣으면 이거 나오고 얘 집어넣으면 이거 나오는데 얘 집어넣으면 그 결과가 공역 밖에 있는 거야. 공역 밖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정역의 원소가 공역의 원소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밖에를 선택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아예 함수가 아니게 돼버린다. 자, 그래서 3,0을 지나는 순간 k값 얼마냐면 3이고요. 자, -1,5를 지나는 순간 k값 4고요. 자, 그래서 k는 3과 4 사이. 물론 3이 돼도 되고 4가 돼도 되니까 k는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어설프게 푼 친구들도 잘 한번 꼼꼼히 얘가 왜 이랬어야 되는가 감을 혹시 푼 친구들 있다면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었어요. 자, 잘 정리해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푸는 이 한 문제 한 문제들이 다 우리 이제 그 중간고사 때 볼 킬러 문제들에 나올 수 있는 다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3번까지는 좀 기본적으로 좀 많이 여러 번 돌려서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3번까지 문제를 좀 여러 번 풀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4번 같은 경우도 물론 성취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 6-4번 문제. 이게 좀 터무니없는 게 조건이 함수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함수를 구하래. 좀 당황스럽군. 는 1 더하기 x. 자, 이게 뭐 몇 차식인지도 모르고 어떤 함수값 아는 것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갑자기 그냥 함수 fx를 구해라 라고 하는 좀 당황스러운 좀 상황인데 근데 이게 사실은 좀 많이 어려워. 다른 4번도 뭐 물론 어려운 문제 있지만 이 문제는 생각하는 게 좀 어려워. 자, 봐봐. 우리가 아까 몇 가지 문제 풀다 보면은 말이야. 여기 봐. -x 더하기 2라는 함수 합성하잖아? 어때? 항등함수가 돼버리지. 그래서 그 형태가 -x 더하기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는 합성을 하면 항상 항등함수가 돼. 합성을 하면 항상 항등함수가 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내용을 어떻게 적용을 해볼 거냐면 여기 있지? 여기 있는 x 대신에 1-x 집어넣잖아? 그럼 다시 이게 x가 돼버려. 다시 여기 있는 x 대신에 1-x 집어넣잖아? 그럼 1에서 1 뺀 건 사라지고요. 빼기 더하게 돼서 여기 있는 x 대신에 1-x 집어넣으면 얘가 x가 돼버려. 그래서 x 대신에 1-x를 집어넣으면 f의 1-x에 1-x에 fx가 되고 자, 여기는 x 대신에 1-x를 집어넣으면 2-x가 되게 됩니다. 자, 이거 페이지가 뭐야? 함수 방정식이지. 이 문제는 뭔지 알아? 함수의 연립방정식이야. 자, 적당한 식을 곱하고 빼잖아? 그래서 노란색 식을 소거해 주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fx를 구할 수가 있어. 자, 이게 일단 이 문제의 컨셉이야.
자, 이 이후에 어떻게 계산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푸는 문제구나. 자, 그래서 일단 뭐 얘를 소거해야지. 노란색. 자, 밑에 식에 x 곱하고 빼야 돼. 밑에 식에 x 곱하고 빼야 돼. 그지? 이 노란색 친거 사라져. 암산 좀 할게. 여기다 x 곱하면 x 빼기 x제곱인데 1에서 그거 빼잖아?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일 만큼의 fx가 생기게 돼. 밑에 식에 x 곱하고 빼면. 근데 밑에 식에 x 곱하잖아? 그럼 마이너스 x제곱을 빼니까 오른쪽도 x제곱 생기고 여기다 x 곱하면 2x인데 x에서 2x 빼잖아? 그럼 마이너스 x가 되고 상수항 더하기를 남게 돼. 엄마 대박이네. 얘네 둘이 절대로 0일 수 없는 식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어요. 절대로 0일 수 없는 식이야. 허근을 가는 2차 방정식이잖아. 0일 수 없는 식이야. 그래서 양변을 나눠주게 되면 최종적인 결론 fx는 뭐가 되게 된다? 1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만약에 약분이 안 되더라도 그냥 얘를 이 밑으로 나눠주면 다항함수는 아니지만 함수 fx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좀 골 때리죠 문제가. 그죠? 자, 이런 거 뭐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하지 못하면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기 위한 조건도 있어. a 빼기 x가 있어야 돼. 여기가 1 더하기 x잖아? 그럼 못 푸는 문제가 돼버린 거야. 여기가 1 빼기 x였기 때문에 x 대신에 1 마이너스 x 집어넣어서 식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조금 염두에 두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되게 어려운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스스로 생각하는 건 불가능한 거고 그럼 이제 배웠으면 나중에 누군가는 기억하고 누군가는 기억을 못 하겠지. 자, 8-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8-4번은 0의 왼쪽과 1의 오른쪽은 이미 함수를 정해놨어. 그래서 x는 0을 기준으로 이 왼쪽 부분은 함수가 마이너스 2x이기 때문에 자, 0,0을 지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으로 이미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큰 고세대에서는 함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네? 그럼 x 대신에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을 지나게 되는 자, 1, 마이너스 1을 지나게 되는 더 급한 기울기를 가지고 내려오는 이런 함수인데 중간만 모르는 gx를 심어둔 거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함수 gx를 여기에 집어넣어서 그 함수가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기억 보면 마이너스 x제곱이래. 자, 꼭지점의 좌표가 0,0이고요.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이런 형태 함수죠. 어때? 1대1 대응이야? 맞지? 그래서 기억은 1대1 대응 인정. 자, 니은 보도록 할게. 자, 니은은 x제곱 마이너스 1이야. 망한 것 같아. x 대신에 0 대입하잖아? 마이너스 1이 나와. x에 1 대입하잖아? 0이 나와. 그러니까 중간 함수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 그럼 이거는 잠깐만 이래도 되네? 야, 봐봐. 함수가 이건 좀 되게 독특한 경우인데 계속 감소하는 건 아니지만 겹치는 부분 없죠? 그리고 치역에 대한 공백이 생기지도 않지? 그러니까 이것도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 자, 근데 는의 여부만 좀 확인할게. 는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 는 있고 여기 는 있고 여기 빵꾸뽕 여기 빵꾸뽕 꼭 그러면은 치역이 모든 실수되는 거 문제 없고 서로 다른 x가 대응되는 거 아니니까 난 처음에 아니라 생각했거든. 근데 그래놓고 보니까 얘도 되네. 시원하지? 자, 모든 y들 빈틈없이 y가 모두 다 선택을 받고 있고 서로 다른 x에 대해서 겹치는 거 없으니까 얘도 1대1 대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함수를 좀 인위적으로 바꿔주면 이런 경우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지그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그스는 뭐니? x제곱 마이너스 2x래. 꼭지점 좌표 몇 컴마 몇이니? 자, 내가 얘를 x 빼기 1의 제곱에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1, 마이너스라는 얘가 꼭지점이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0 대입하면 0 되기 때문에 얘를 지나는 이런 형태의 2차 함수야. 대칭축도 여기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대칭축이 중간에 있어서 얘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럼 또 망하겠지? 근데 얘는 바로 계속 감소하는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 함수가 된다. 됐습니까? 니은이 내가 볼 땐 좀 관건인 것 같아. 니은. 자, 뒤에 넘어가서 10번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 자, 앞에 거는 좀 빠른 속도로 좀 풀었다면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4번 문제는 좀 의미 부여해서 꼼꼼히 보자고. 나 잡으러 오나? 내가 경찰서 가야 되는데. 왜요? 그 와이프 버스 얘기 안 했나? 했어요. 어. 그
아, 이거 한 반 있고 안 한 반 있어서 그런가 봐. 아니, 이게 와이프가 운전을 하던데 와이프 뒤에 있던 버스가 급정거를 했대, 와이프 차 때문에. 근데 거기에 타고 있던 승객이 넘어져서 다쳤대. 그래서 버스 기사가 내 앞에 있는 차가 때문에 내가 급정거해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경찰서에다가 이제 요청을 한 거지. 그러니까 내일 와가지고 좀 물어볼 게 좀 있다고 와달라 하더라고. 근데 혼자 보내기 좀 그래서 같이 가려고. 같이 가서 좀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초보라 약간 좀 뭐 운전이 미숙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운전차 내가 있지만 거기다 초보 운전 엄청 크게 붙였거든. 내가 작게 붙이지 말라고, 초보인 거 티내라고. 그래서 이제 차 뒤에다가 초보 운전 이만큼 붙이고 깜빡이 켜고 들어갔대. 근데 버스 기사가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급정거를 했다? 그럼 과속을 했거나 아니면 뭐 졸음 운전을 했거나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지. 아니 이제 운전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차 문에다가 초보 운전 이만하게 붙여놓고 깜빡이 켜고 들어갔는데 그거를 모르고 급정거를 했다면, 내가 그래서 내일 가서 이제 경찰에 좀 물어보려고 그러지. 그때 당시 그 버스 내부에 CCTV 확인하셨냐? 버스가 혹시 졸음 운전하거나. 아니 그리고 원래 승객도 원래 앉아있다가 그게 정차하면 일어나서 내려야 되는 거 알지? 근데 만약에 뭐 빈자리가 없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예를 들어 뭐 빈자리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버스가 내리기 전에 그 사람이 먼저 일어서서 가는 상황이면 그 사람 책임인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좀 확인했는지 몇 가지를 좀 물어보려고 준비해가고 있어. 준비해놨어. 차 사드렸어요? 응? 차 사드렸어요? 샀지. 차 사줬어. 사달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자, 10번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요 범위를 나눴대. 그러니 내가 볼 때는 그 버스 회사가 괜히 책임을 좀 자기네가 좀 면하려고 앞에 초보 운전이니까 걔네가 볼 때 덤탱이 씌우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남편이 나 같은 사람인 걸 후하게 만들겠어요. 내 의도를 좀 보고 만약에 그런 의도인 것 같다라고 하면 얘기했잖아. 페북에다가 악덕 버스 회사의 횡포. 그래서 막 하면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꼭 눌러줘야 돼, 알겠지? 구독하기가 아니라 공유하기. 공유하기. 올리면 공유하기 이렇게. 유튜브에 내가 계속 이제 악덕 회사의 만행 그러면서, 야, 근데 뭐 중요한 게 아니라 X가 A, B, C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데 X에서 X로의 함수가 항등함수다라는 얘기는 A, B, C를 집어넣어서 A, B, C가 나오게 되는데 항등함수니까, 아니 A는 A가 나오고 B는 B가 나오고 C는 C가 나오는 그런 A값, B값, C값이 과연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봐. 그래프를 통해서 생각할 수도 있어. 야, 봐봐. A를 넣어서 A가 나오고 B를 넣어서 B가 나오고 C를 넣어서 C를 나오려면 그 함수는 Y는 X 위에 점이 돼야겠다. 그잖아? 3 넣어서 3 넣고 5 넣으면 5 나와야 되니까 이 A, A나 B, B나 C, C는 Y는 X 위에 점이 돼야겠네. 그래서 이거의 그래프를 뭐 꼭 그려야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냥 니네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잠깐 그려보면, X는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그 왼쪽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4라고 하는 함수값을 갖게 된다. 이렇게 쭉 이렇게 마이너스 4. 여기 이제 마이너스 2고 여기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X는 1을 기준으로 그때 위후는 3보다 크다라는 요런 3이라고 하는 일정한 값을 갖게 되고, 자, 이 함수는 지금 현재 X 대신에 1 넣으면 3 되니까 여기는 이제 이어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3이라 연속은 아니고 그래프가 요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는, 자, 이게 바로 fx의 그림이 되는 거야.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 A 넣어서 A 나오고 싶니? A 넣어서 A 나오고 싶니? 그럼 그 A는 Y는 X 위에 점이 돼야 되지. 집어넣은 거하고 나온 게 같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Y는 X의 그래프를 그려. 그럼 이것들이 바로 A, B, C가 된다는 얘기죠. 함수 그래프 위에 있으면서 집어넣은 게 나오기 위해선 이런 놈들이 돼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식은 지금 현재 뭐야? Y는 마이너스 4거든? 얘는 Y는 X거든? 그럼 얘랑 연립하면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되니까 이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4가 되겠구나. 자, 이 점의 좌표는 당연히 뭡니까? 3,3이죠? 그럼 이 중에 누군가 하나는 3이겠구나. 자, 마지막 하나는 요거를 구해주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사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누구? 2x 더하기라고 x하고 연립해주면 x값이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그 세 개 A, B, C는 바로 3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구나.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정답이 나오겠네요. 자, 항등함수
는 게 나와야 된다. y는 x 그래프 위에 점이 돼야 된다. 자, 넘어가서 12번에 4번 문제를 볼 텐데, 자, 마찬가지로 함수 개수 문제인데요. 함수 개수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함수 문제라기보다는 경우의 수 문제라고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자, 12-4번 보면은, 자, 6 이하의 자연수 1, 2, 3, 4, 5, 6에서 또 1, 2, 3, 4, 5, 6에 대응되는, 자, 1, 2, 3, 4, 5, 6을 집어넣을 거고, 그 결과도 1, 2, 3, 4, 5, 6 중에 나오는 함수인데 이미 누가 1, 2, 6을 선택을 했어. 근데 1대1이야. 두 번째 했고, 자, 세 번째를 보면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는 f, x가 넘길게 x보다 작아야 된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이상의 정역의 원소, 즉 2, 3, 4, 5, 6에 대해서는 얘가 성립을 해야 된대. 그래서 x 대신에 2를 대입해 보면 f2가 2보다 작거나 같고, 그럼 2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한 가지? 두 가지죠. 1 또는 2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두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뭐 이게 사실은 뭐 1학년을 위한 수업에 대한 강의지만 뭐 확통이나 이런 우리가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보면은 경우의 수를 계산한 다음에 니네가 해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실제로 2가 누구를 선택을 했을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가정을 하자는 얘기죠. 예를 들어 2가 1을 선택했다고 가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좀 그래. 뭐 누구를 뽑아서 나이를 했다. 그럼 뽑았다.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철수하고 영희 빼고 누군가를 뽑았다. 그럼 누굴 뽑았을까? 그래서 그 상황에 놓고 그 다음에 뭐 남자끼리 이웃하네, 뭐 여자끼리 이웃하네,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것처럼 경우의 수를 생각했니? 그럼 2가 누구를 선택했을까? 예를 들어 1을 선택했다 치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경우의 수 할 때. 그럼 두 번째 x 대신에 3 집어넣어주면 뭐가 성립해? f3이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자, 신중하게 이게 1대1이야. 3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야? 3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야? 두 개야. 이미 2가 누군가를 선택했으므로 3은 3 이하의 원소를 선택해야 되지만 이미 2가 선택한 걸 제외한 두 가지 원소를 선택을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왜, 야, 만약에 니네가 이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얘를 썼으면 그 경우의 수를 좀 헷갈렸을 거라고 분명히. 그래서 2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걸 선택했다 치자. 3을 선택했다 치자. 여기까지 계산했으니까 3을 선택했다 치자. 신중히 끝까지 갈게. 그럼 4는 4보다 작거나 같은 걸 선택해야 되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고, 그럼 경우의 수 두 가지고, 그래서 4가 2를 선택했다 치자. 자, 5도 마찬가지로 5보다 작거나 같은 놈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럼 그 중에 두 개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되고, 근데 여기는 두 가지가 안 발생하죠. 6은 6보다 작거나 같은 건데 남은 게 하나니까 경우의 수 한 가지. 그래서 정답은 16가지. 근데 웃긴 건 아마 밑에서부터 따지잖아. 되게 어려운 문제가 돼. 6에서부터 따지잖아. 그럼 경우의 수가 상당히 좀 복잡해져. 6이 만약에 2를 선택했다? 그럼 3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막 없어지고 막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순서대로 설명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쉽게 풀린 거야. 이거는 원래 수투 기출 문제가 아니라 확통에 나왔었던 기출 문제, 사실 확률과 통계 단원에서 나왔던 이 기출 문제인데, 근데 거기 이제 함수가 좀 섞여 있으니까 아마 여기다 갖다 쓴 것 같아. 기출 문제야 이것도. 기출 문제. 그래서 선생님은 이 풀이 방법 이게 편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고.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자, 12번에 4번 설명 들으면 쉽지만 실제로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학생들은 막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막 찾아보니까 이게 편하다는 걸 되게 많은 시도 통해 사실 알게 되는 건데 우리는 좀 기억해두자는 얘기죠, 이런 문제들. 자, 12번에 4번이었고요. 자, 다음 질문한 문제가 몇 번이냐면 13-4번 문제. 자, 13-4번은 금방 끝날 것 같아.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자, 13-4번 문제를 보면 지금 함수가 f를 먼저 진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gx를 하겠다는 뜻이거든. 금방 끝나. 야, hx라는 함수가 고프 x야, 고프 x. f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hx를 한단 말이야.
근데 처음에 집어넣는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숫자를 먼저 f에 집어넣게 되면 그 치역이 다 2분의 1을 더하는 fx니까 그럼 그 치역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2분의 5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러한 치역을 갖겠지. 근데 이 결과를 이제 어디다 집어넣나? g에다 집어넣을 거거든? 왜? 나 문제 뭐 잘못 썼어? 근데 gx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입니까? gx라는 함수는 정수 부분을 구하는 함수야. 자, 그러면 첫 번째 함수를 통과한 치역이요. 이제 정의역으로 바뀌겠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5보다 작은 수들의 정수 부분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마이너스 1과 0과 1과 2가 되겠죠. 여기 있는 숫자들의 정수 부분을 구해주면 끝. 이게 바로 치역의 원소들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니네가 좀 가우스 나오고 하니까 복잡하게 생각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지 하니까 솔직히 쉽지. 자, 15-4번 문제도 내가 알기로는 기출 문제인데 확실하진 않은데 자, 15-4번 문제 보도록 할게. 자, 니네가 충분히 문제는 이해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fx가 어떤 함수냐면 0 또는 짝수일 때 걔를 반으로 만들고 홀수인 경우에는 1을 뺀 다음에 2로 나눠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x가 홀수면 이런 일을 하고 홀수면 자, x가 짝수면 이런 일을 하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a라고 하는 집합이 0부터 30까지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점점 값이 작아지다 보니까 여러 번 대입하다 보면은 그 함수값이 0이 되는 순간이 나오게 될 텐데 여러 번 대입을 하다 보면 그럼 최소 몇 번을 합성해야 함수값이 죄다 0이 나오냐 이걸 지금 현재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풀이가 상당히 독특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한번 잘 봐봐. 해설은 좀 이상하게 풀어놨어. 야, 0이 나오기 위해선 뭘 집어넣어야 돼? 짝수라면? 0을 집어넣는 것밖에 못 방법 있지. 아니, 여기 이제 0 또는 짝수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럼 이제 이쪽 라인에서는 이제 0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서 0이 나오려면 x에 뭘 집어넣어야 되냐? 1을 집어넣어야 되지? 그러니까 0이라는 결과가 나오기 바로 이전에는 반드시 1을 거쳐서 그 다음에 0으로 가야 돼. 0이란 결과 나오기 위해선. 알겠냐? 자, 이제 또 궁금해. 뭘 넣어야 1이 나올까? 여기다가 뭐 넣으면 1 나오니? 2 넣으면 1 나오지? 여기다 뭐 넣으면 1 나오니? 3 넣으면 1 나오죠? 그래서 2하고 3을 집어넣어줘야 바로 1이라는 결과를 통해 이제 0으로 도달할 수 있는 거야.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야. 자, 근데 또 생각해 본 거야. 뭘 넣어야 2가 될까? 짝수 중에 뭘 넣어야 2가 돼? 4를 집어넣어야 2가 돼. 그 홀수 중에 뭘 넣어야 2가 돼? 그래, 5를 집어넣어야 2가 돼. 그럼 뭘 넣어야 또 3이 될까? 자, 짝수 중에 뭘 넣으면 3이 되죠? 6을 넣으면 3이 돼. 홀수 중에 뭘 넣으면 3이 되니? 7을 넣으면 3이 돼. 그러니까 4, 5, 6, 7은 한 번, 두 번, 세 번 집어넣어야 그제서야 여기 되는 거야. 아, 또 궁금하네. 뭐를 집어넣으면 4가 될까? 뭐를 집어넣으면 5가 될까? 뭐를 집어넣으면 6이 되고 7이 될까? 조사해봤더니 8, 9, 10, 11, 12, 13, 14, 15를 집어넣어야 7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럼 뭘 넣으면 8이 되고 9가 되고 10이 되고 11이 되고 12가 되고 13이 되고 14가 되고 15가 될까? 조사해봤더니 뭘 집어넣어야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아, 그러면 30까지의 숫자들은 몇 번만 넣으면 한 번 넣고, 두 번 넣고, 세 번 넣고, 네 번 넣고, 다섯 번 집어넣으면 무조건 다 여기 되는구나. 최소 자연수는 5가 되게 된다. 되게 좀, 그지? 우리 뭐 이런 걸 어떻게 푸냐? 솔직히 학생 입장에서. 나도 내가 아마 이 문제를 기억하기 때문에 풀었을 거야. 해설 풀이랑 달라. 해설에서는 진짜로 다 1부터 30까지 넣어보자 해가지고 표로 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그럼 이거를 좀 몇 번 반복하면 좀 또 일반화할 수 있겠지? 제일 작은 숫자가 2의 거듭제곱인 걸 통해서 하면은 뭐 예를 들어 만약에 이게 30이 아니라 300이고 3000이고 이래도 뭐 등비수를 이용해서 내가 볼 땐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니네들이라면.
자, 뭐 군수열 같은 느낌으로 해주면 되지 않을 것인가. 15번에 4번이었습니다. 자, 16번에 4번 문제를 또 해결해 보도록 할게. 16번에 4번. 시간 참 빨리 가. 촬영만 하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fx라는 함수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0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4x-1에 x제곱 빼기 1.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fx가 3되는 그런 x값을 다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그럼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게 이것도 치환을 좀 해보도록 할게. 여기 봐. 이 안에 들어있는 놈을 p라고 치환하면 먼저 fp가 3이라는 걸 먼저 확인해야 돼. 아, 뭘 집어넣어야 3이 되지? 자, 볼게.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3 돼? 그럼 p값이 1이 될 수 있는 거야? 양수니까 문제되는 거 없어? 거기다 뭐 집어넣으면 3 되니? 풀마이 2를 집어넣으면 3 되지? 근데 음수 범위라 했으니까 p값이 마이너스 2일 수 있는 거야. 되겠냐? 두 가지 나온 거야. 그럼 이제 이걸 풀면 돼. 내가 fx를 p라고 했으니까 그럼 fx가 1이 되고 fx가 뭐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지금부터 찾아보고 싶어. 범위 조사해. 잘 주셔야 돼. 야, 여기다 뭐 넣으면 1 되니? 여기다 뭐 넣으면 1 되니? 이제 x값을 진짜로 구하는 거야. 자, 2분의 1 집어넣어야 되지. 얘가 1 된다? 넘어가고 나누면 2분의 1이지. 근데 이 조건 만족하니까 2분의 1 해가 돼. 그럼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1 되니? 풀마 루트 2지? 근데 음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2가 근이 되겠지. 자,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되니? 뭐 넣어야 마이너스 2 되니?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야 되지? 근데 양수의 정역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긴 답이 없는 거고. 그럼 이거 뭐 집어넣어야 마이너스 2 되니? 그런 거 없지? 는 마이너스 2 해주면 x제곱이 음수니까 허수는 대소관계 비교할 수 없고 함수 치지 않는다고. 그럼 이게 다야. 그래서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하고 더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4분의 9라는 정답이 나오겠네요. 비슷한 맥락으로 풀지? 자, 여러 번 합성된 거에 함수값 하면 안쪽부터 치환해가지고 차근차근 여러 번 생각하면 되는 거야. 복잡한 생각을 한 번에 할 것이냐, 간단한 생각을 여러 번 나눠서 할 것이냐, 여러 번 나눠서 생각하자. 자, 이게 16번에 4번이었고요. 자, 17번에 4번도 뭐 한 두 줄이면 끝날 것 같은데. 아고, 갈비야. 아우, 갈비가 아프지? 아, 특강 끝나면 그 경락 마사지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좀 한번 받으러 가야 될 것 같아. 몸이 너무 자, 17번에 4번을 보면 g 도트 fx라고. 자, 모든 실수를 먼저 어디다 집어넣고 f에 집어넣고 그 결과를 다시 어디다 집어넣고 g에 집어넣는 뭐 이런 상황을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fx 봐봐. 자, 주어진 함수 fx가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0이기 때문에 완전적으로 묶으면 x 빼기 3의 제곱에 더하기 3이기 때문에 치역은요 3보다 크거나 같아. 그래서 모든 실수 x를 함수 f에 집어넣은 그 결과는 3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이제 g에다가는 얘가 정역으로 바뀌어가지고 3보다 크거나 같은 걸 이제 gx에 집어넣을 수 있거든. 근데 gx는 지금 현재 최고 참계수 음수고 대칭축이 1인 이런 함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의 최대값은 3 이상의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3을 집어넣는 것이 최대값이 되겠구나. 그래서 gx에 3을 대입한 마이너스 18에 더하기 12 플러스 k, 그것이 최대값 10이 된다 했으니까 그러므로 k값은 얼마가 된다? 16이 바로 내가 원하는 정답이 된다.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인 거죠?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지금 풀고 있는 문제들이 다 비슷비슷한 어떤 기술들을 사용하잖아. 심화 문제를 해서 달라질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줄은 아니네. 자, 넘어가서 이제 20번에 4번 문제를 볼게. 20번에 4번. 응? 뭔 일이지? 잠깐만.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네. 아, 네네네. 아, 예, 지금 10시에 끝나는데요, 어머님.
네네네네. 아, 네네네네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네. 나 여기는, 누구 중에 어머님이 전화하셔서 무슨 일인가. 자, 20번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보면은, 하여튼간 뭐,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ax 더하기 b고, 함수 gx가, 자, bx 더하기 a인데, f 도트 g하고 g 도트 f가 서로 갖고 싶대. 원래는 이게 교환이 안 되는데, 교환은 지성이 판대. 그래? 그러면 ax 더하기 b를 하고 나서 b배하고 a를 더한 거나, 그 다음에 bx 더하기 a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a배하고 더하기 b 한 거나 서로 같다는 뜻이네. 근데 꼭 이런 거 하다 보면은 1차식은 어차피 같아서 비교할 건덕지가 안 생기고 상수항이나 좀 건져 먹을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하면 b제곱 더하기 a가 얘랑 합한 a제곱 더하기 b가 되고 넘겨. 그럼 b제곱 빼기 a제곱이니까 b제곱 빼기 a제곱이니까 b 빼기 a하고 b 더하기 a로 있으면 되고, 그럼 넘어가면 a 빼기 b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야 b 빼기 a 이렇게 되겠죠. 근데 옛날에도 선생님이 되게 우리 1학기 때도 많이 했지만 서로 다른 a하고 b가 서로 다른 a하고 b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얘가 0이 아니란 얘기고, 그럼 얘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b 더하기 a 빼기 1은 0이 돼서,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얼마가 된다? 1이 되게 된다. a하고 b를 구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이 문제가 요구하는 여기에 1을 대입한 a 더하기 b와 여기다 1을 더한 a 더하기 b를 더해달라 했으니까 2a 더하기 b. 정답은 얼마다? 2가 정답이 되겠죠. a하고 b는 뭐 구해? 자, 서로 다른 핵심이죠. 서로 다른 a 빼기 b로 나눌 수 있다. 자, 넘어가서 할만하네요. 그죠? 아니야? 자, 26번에 4번 좀 표시해도. 이게 구간이 나눠진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게 쉬우면 쉽고 좀 어려우면 어려워. 이거 분필 오늘 몇 개 쓰는 거야 도대체 이거? 한 5번? 6번? 자, 26번에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에 4번. 자, 이게 어려운 이유는 역함수라는 게 x랑 y를 바꾸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니네가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선생님이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볼 텐데, 자, fx가 지금 현재 x제곱 더하기 2,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2x 더하기 2라 해서, 자, 이 함수의 역함수의 마이너스 6과 그 다음에 역함수의 0을 집어넣은 결과를 지금 현재 찾아보고 싶은 거야. 잘 들어봐.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야, 봐봐. 이게 느낌이 약간 이런 거야. 함수인데 들어가는 입구에 여기는 이거고요, 여기는 이거고요 라는 이게 표지판이 지금 적혀 있어서 그 맞춰서 들어가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결과들이 나오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 역함수를 하기 위해 위아래를 바꾸잖아? 그럼 입구에 표지판이 없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 바로 뭐냐? 이걸 보고 치역의 범위를 적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봐봐. 얘나 둘 다 0 넣으면 2 되지. 그럼 얘는 2보다 큰지 작은지. 그럼 치역도 분명히 2를 기준으로 나눠지거든. 볼게. 0보다 큰 거 아무거나 1 한번 집어넣어 보면 그 결과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그것이 2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야. 치역을 표시해야 역함수를 구할 때 이것이 이제 입구에 서 있는 그 간판이 될 거야. 일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간판이 되게 된다고, 얘가. 위아래를 바꿨을 때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역함수를 구해볼까? 사실은 여기에 다 y가 생략이 돼 있는 거고, 그럼 f의 역함수 갈게. 여긴 뭐가 돼? x는 y제곱 더하기 2. 정리 안 할게. x는 2y 더하기 2. 근데 여기는 y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이제 바뀌어서 다 바뀌는 거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는 x가 2보다 작고 여기는 y가 0보다 작다. 사실 이건 별로 필요 없는 건데. 물어볼게.
f 역함수에 0 넣고 싶냐? 위아래 중에 어디다 넣냐? 밑에 넣어야지. 그냥 0을 넣었을 때 y값 얼마? 마이너스 1. 아, 얘는 마이너스 1이구나. 자, 역함수에 6 넣고 싶대. 위아래 중에 어디다 넣냐? 어디다 넣냐? 어때? 어디? 위에 넣어야지. 역함수 6. 그럼 6을 넣어. 넘기면 4. 그럼 y제곱이 풀마이거든? 아, y제곱이 4니까 y값이 풀마이거든? 이거 취소할게. 필요하네. 제곱인 경우는 말이야. 자, y가 양수가 대변했으니까 그 결과는 얼마가 된다? 2가 되게 된다. 잘 기억해둬. 구간이 나눠진 함수의 역함수 많이 나와. 어려운 문제로 많이 나와. 자, 우리가 뭐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기 맨 밑에 x는 2월 플러스 2 거기겠죠. x 위에 뭐예요? 이거? 아, 여기다 0을 넣었다고. 0을 넣어서 결과가 마이너스 나왔다고. 자, 26번에 4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넘어가서 29번에 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 자, 29번에 4번에 보면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 식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근데 일단 이 문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바로 뭐냐면 g에 대한 역함수와 합성 f에 대한 역함수와 그 다음 h라는 함수를 합성을 했더니 그 함수가 항등 함수가 나왔다라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바로 뭐냐면 hx야. 잘 들어봐. 지금 이 함수랑 이 함수를 합성해서 항등 함수가 됐지. 그 얘네들이 무슨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야? 역함수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 함수랑 이 함수랑 합성을 했는데 항등 함수가 됐다라는 건 얘하고 얘가 역함수의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h의 역함수가 g 역함수 f의 역함수가 된다는 뜻이고, 그래서 양변의 역함수를 취하게 되면 hx는 돌아오는데 순서가 바뀌어야 되니까 f 도트 g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조사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hx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29번에 4번이었습니다. 자, 30번에 4번 문제를 볼 텐데, 자, 30번에 4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교과서 좀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야, 얘하고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당연히 역함수를 구하지 않아. 볼까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 상황에서 이 함수는 0,9를 기준으로 나눠지는데 오른쪽은 기울기가 2분의 1로 가고 왼쪽은 기울기가 얼마로 내려오면 2로 내려가는, 자, 이런 형태의 함수가 y는 fx의 그래프가 된단 말이지. 그럼 얘하고 얘에 대한 역함수는 이렇게 생겨서 이걸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건데 당연히 역함수 구하지 않고 뭐하고 y는 x하고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거의 2배를 해서 답을 계산을 한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니? 자, 위쪽에 있는 함수식인 2분의 x 더하기 9하고 x하고 서로 같다 라고 하면 이 점의 좌표는 18,18. 그 다음에 이쪽의 함수식, 그럼 요건 어떻게 구하니? 자, 함수식은 2분의 x가, 자, 2x 더하기 9라는 함수식하고 y는 x를 연립해보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니네가 이거의 넓이를 계산해줘야 돼. 자, 근데 이거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계산하는 게 편하더라. 이 길이 9고 이 길이 9라. 9, 9, 80을 반으로 나눈 2분의 81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9고 여기서까지 길이 18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랑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이쪽은 81이 되더라. 그래서 얘가 2분의 3, 81이 되더라. 근데 역함수하고 만드는 넓이는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다 곱하기 2배를 해주면 243이 정답이 되더라.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이것도 좀 눈여겨 봐도.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역함수 관계. 합성을 했는데 항등함수. 역함수 관계. 그러니까 얘의 역함수가 얘고 얘의 역함수가 얘고 역함수 관계. 자, 31번에 4번 문제를 확인해보면 시간이 아주 타이트하군요.
자, 31번의 4번 문제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중간 부분 합성함수의 성질로 쳐버리면은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궁금한 건 바로 뭐냐면 얘죠. G 역함수 합성 F의 B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게 이제 이 문제의 목적이 되는데, 근데 이런 문제 나오면 사실 좀 헷갈리잖아. 그럼 내가 이 그림을 다 그리긴 좀 않겠지만, 야, X좌표가 C인 점하고 Y는 X가 만나는 점의 좌표가 C, C니까 그 Y축의 차례대로 밑에서부터 차례대로 C, B, D 그 다음에 F를 적을 수 있겠지. 되겠어? 그럼 이제 F 밑에 A 아니야? F 밑에가 A? 내가 A라 그러지 않았어? 내가 뭐라 그랬어? 아, D라 그랬어? A죠, A. A죠, A. A. B 다음에 A 다음에 F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사실은 이제 FB는 구할 수 있지 않냐? FB는 얼마니? FB는 얼마니? A죠? 그럼 이제 이 문제가 궁금한 건 G 역함수에 A를 넣은 결과. 그럼 내가 얘를 잘 모른다 라고 판단하면, 그럼 역함수에 A 넣어서 K면 원래 함수에 넣어서 A 넣어야 되지? 그럼 G라는 함수에 뭐를 집어넣어야 A가 나오나요? G라는 함수가 아래로 블록인 함수거든? 뭐 집어넣어야 나오니? 그 B를 집어넣어야 A가 나오죠? 그 정답은 바로 뭐냐면 B가 정답이 된다. 그러니까 이건 크게 좀 그래프가 두 개 있어서 좀 헷갈리는 거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위에 거랑 뭐 차이점이 내가 볼 땐 별로 없는데. 뭐라고? 아, 2인데 2? 야, 1을 집어넣어야 되잖아. 봐봐. GX에 1을 집어넣어야 A가 나오죠? 누구야? B라고. 누구야? 자서야 가면 찾읍시다. 누굽니까? 아무도 아니야? 누가 분명히 B라 그랬는데. 자, 2를 집어넣어야 돼, 2를. 자, 오른쪽에 있는 32번의 4번은 아까 우리 수업 시간에 처음 풀었던 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의 문제라고 보면 되는데, 이것도 금방 끝나니까 확인해 보도록 할게. 자, 32번의 4번 문제를 보면은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자, x는 마이너스 1부터 x는 2까지.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부터 y는 마이너스 2부터 그 다음 y는 2까지. 근데 문제에 주어진 함수를 m으로 묶어주면 y는 바로 뭐가 되냐면 mx 더하기 1에 플러스 1이어서 여기는 마이너스 1,1이란 점을 항상 지나게 됩니다. 봐봐. 함수가 정의된다는 얘기는 이 점을 지나야 되니까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일단 함수가 정의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 기울기보단 크고 얘 기울기보단 작아야겠지? 그래야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벗어나면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라고. 그럼 x값이 3 증가할 때 y값 1 증가는 이 친구의 기울기는 3분의 1. x값 3 증가할 때 y값 3개 감소하는 이 친구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 그래서 기울기는 바로 얼마? 마이너스 1보단 크거나 같고 3분의 1보단 작거나 같다. 자, 이게 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또 조건이 되겠죠. 같은 맥락으로 다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서 35번의 4번 문제를 바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 자, 35번의 4번을 보면 몇 가지 정보들이 주어져 있죠.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서 함수값이 음수,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함수값이 양수,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어서 함수값이 양수,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어 함수값이 음수.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사실은 딴 건 다 쉬워. 사실 딴 건 다 쉬워. 야, 5번 봐봐. 5번 보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C의 개수를 4로 묶어주게 되면 얼마야? 4분의 A 더하기 2분의 B 더하기 C거든? 뭐 집어넣은 결과야? 뭐는 결과야? 뭐는 결과니? 2분의 1 집어넣은 결과죠. 그럼 1 왼쪽에 있는 2분의 1을 집어넣은 결과니까 얘가 양수가 된다는 거 아주 쉽게 얻어낼 수 있고, 또 4번 볼까요? 4번은 뭐 집어넣은 결과죠? 4번은 뭐 집어넣은 결과죠?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결과죠. 그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결과 양수 돼야 되니까 얘가 양수인데 얘가 건방지게 음수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데 말이야. 나머지를 확인해 보자고. 야, 3번 어때?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판별식에 해당하는 b제곱 빼기 4ac는 양수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고, 두 번째 하고 첫 번째가 문제야. 야, a는 음수잖아.
x 대신에 0 대입한 C값은 양수잖아. 근데 문제는 B란 말이지. 대칭축의 부호가 어딨냐는 거야, 대칭축이. 자, 잘 봐봐. 2를 집어넣었을 때 음수가 되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 때 양수가 된다. 이거 대칭축의 부호 알려주는 거 아니니? 여기 중간에 있는 0을 집어넣을 때 부호가 뭐가 되겠어? 자, 그럼 대칭축이 양수 쪽에 있을까요? 음수 쪽에 있을까요? 이게 사이즈를 사실은 정확하게 그려서 사실은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처음에 그림을 전에 너무 좀 실제 사이즈를 좀 무시하고 그려서 정확하게 좀 사이즈를 재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 그게 눈여겨서 보니까. 자, 여기 마이너스 4, 두 칸 있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데 자, 마이너스 2에서는 함수값이 양수고 2에서는 함수값이 음수래. 그럼 0을 집어넣었을 때 대칭축이 이제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를 판단해야 되거든. 자, 대칭축이 0의 왼쪽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을까요? 자, 함수의 그래프가 1과 2 사이를 지나가야 되고 얘하고 얘를 지나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돼야 되니까 이게 근데 내가 그래프를 또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 또 답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서 좀 더 논리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B의 부호. 자, B의 부호. 아, 이거 내가 어떻게 보고 판단했지? B의 부호. 대칭축의 위치. 자. 자, 대칭축의 위치. 자,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얘하고 얘 사이에 절편을 가져야 되고 얘하고 얘 사이에 절편을 가져야 되니까 그럼 얘하고 얘 평균? 평균을 보면 되겠다. 자, 봐봐. 지금 이 교점하고 이 교점의 평균이 대칭축이겠지. 2차 함수가 축과 만나는 두 근 있잖아? 그럼 두 근의 합이 바로 평균이 바로 대칭축이 되는 거니까 하나의 해는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 있고 또 다른 해는 0하고 2 사이에 1하고 2 사이에 존재를 하게 되니까 그럼 알파하고 베타를 더한 놈은 0하고 얼마? 마이너스 3 사이에 있고 그 평균이 음수 쪽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네. 그래서 대칭축의 0의 왼쪽에 존재하는 2차 함수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같다. 그럼 이쪽 A하고 B의 부호가 서로 같구나. 자, 이렇게 대칭축의 부호를 판단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게 좀 까다로운 내용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확실한 답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4번을 체크하겠지만 1번하고 2번이 맞는지 틀린지는 우리가 검증해 볼 필요가 있어서 자, 그래서 B값의 부호가 음수가 된다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유일하게 이 문제에서 까다로운 내용이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야. 40번에 4번. 드디어. 자, 쉬는 시간은 못 주는 거 이해해줘. 30분이면 뭐 내용 정리는 충분히 하니까. 빔 켜지는 동안 쉬면 돼. 자, 40번에 4번 문제를 보면 자, 절대값 y 빼기 6은 절대값 x 더하기 a라고 하는 이 함수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 a값이 0과 6 사이란다. 그림 그리란 얘기죠. 야, 평행이동을 좀 했어. 그래서 먼저 절대값 y는 절대값 x 더하기 a라는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나서 얘를 위로 6만큼 평행이동을 할 거야. 근데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y는 x 더하기 a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x 대신에 절대값 x가 들어갔고 y 대신에 절대값 y가 들어갔으니까 1사분면의 그래프를 대칭 복사를 할 거야. 간다.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 상황에서 0과 6 사이에 있는 어떠한 a에 대하여 y는 x 더하기 a라는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형태로 그려질 텐데 얘의 그래프는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 자, 요 그래프의 1사분면에 해당하는 부분 대칭 복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밑에 지금 현재 마이너스 6이라는 놈이 있을 거고 여기 마이너스 a라는 놈이 있을 텐데 그래프를 디테일하게 그리기 위함이죠. 자, 요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질 거란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얘를 위로 6만큼 평행 이동을 해야 돼.
얘를 위로 6만큼 평행 이동해야 돼. 그럼 얘가 6만큼 평행 이동되면 예를 들어 위에 12가 있을 텐데 그럼 이쯤에 이제 이 위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가 문제지. 얘 위로 6만큼 올라가면 여기거든. 그럼 거기서 요만큼 더 올라간 여기 얼마겠어? 마이너스 a 더하기 6이란 놈을 지나게 되는 자 요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위로 6만큼 올리면. 근데 얘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요거 요 넓이가 얼마라고? 4라고. 이 넓이가 4면 이 길이가 2겠다. 그지? 2는 4, 반띵 2배 해서 4가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6의 값이 얼마가 된다? 2가 돼서 그러므로 a 값은 얼마가 되냐면 4가 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리긴 좀 힘드니까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이 함수 전에 뭐였을까? 이 함수 전에 뭐였을까를 논리적으로 판단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어.